안녕하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한 폰이죠. 갤럭시 S21 시리즈가 발표가 됐는데 총 3가지 모델로 나와가지고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이 3가지 모델의 차이점 1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렇다고 뭐 울트라 모델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이 차이점 15가지를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사시는 게 합리적인 소비다 라고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모르는 부분까지 제가 세세하게 한번 취합해 봤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쫙! 때려스! 자, 우선 첫 번째 차이는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가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울트라 모델은 와이파이 6E라는 게 답재가 됐어요. 얘네 두 개는 와이파이 6고요. 이 두 가지 간단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이 일반 모델들 대비 이 울트라 모델이 최소 속도가 2배 빠릅니다. 일반 모델은 1.2GBps고요. 울트라만 2.4GBps예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모든 와이파이에 쓴다고 최대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와이파이 또한 가장 최신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도 와이파이 6E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 6E가 지원되지 않는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모델은 블루투스 5.0이고요. 울트라만 블루투스 5.2인데 요거의 차이도 사실 좀 미미하고요.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도 블루투스 5.0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실사용했을 때 별로 느낄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UWB 트래킹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는 건데 파일 전송이나 뭐 AR 기능 활용이나 혹은 뭐 디지털 키를 연다든지 아니면 차량 문을 열 수 있는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S21과 S21 플러스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것도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이 됐어요. 이걸 활용하면 아주 세밀한 센티미터 단위의 위치 찾기도 가능하고요. 근거리 파일 전송할 때도 아주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능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빠지면 굉장히 아쉬운 기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진동 모듈이에요. 자, 이거는 다행히 급 차이를 둔 게요. 일반 모델 뿐이에요. 지금 보시는 갤럭시 S21 모델만 진동 모듈이 조금 더 급입니다. 이 21 플러스와 울트라 모델은 5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얘에 들어간 진동 모듈은 약 2년 전에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 수준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손에서 느껴지는 고급감이 굉장히 다르고요. 이건 소리를 들으면 조금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에도 미묘한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 진동 느낌에 따라서 감성이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S21 플러스와 S21 울트라 좋은 진동 모듈이 들어갔고요. 아쉽게도 S21에는 옛날 진동 모듈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모델 S21, S21 플러스. 자, 보시는 것처럼 둘 다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들어가 보면요.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 여기 화면 크게 작게 아래에 화면 해상도라는 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최대 WQHD 플러스까지 바꿀 수 있는데요. 얘는 그런 탭이 없습니다. 그냥 FHD 플러스로 고정해요. S21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해상도를 보면 S21과 S21 플러스는 2400 곱하기 1080의 해상도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 3200 곱하기 1440의 해상도를 갖고 있고 PPI는 514로 굉장히 넘사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다행인 건 이 셋 다 부드러운 120Hz를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다음 다섯 번째는 후면 소재인데요. 이 세 가지 모델 전부 전면 유리는 현존 최강의 강화유리라고 할 수 있는 고릴라 글라스의 빅터스 제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후면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S21은 후면에 플라스틱인 글라스틱이 적용되어 있고요. S21 플러스와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후면이 아까 말씀드렸던 빅터스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글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특히나 이 팬텀 바이올렛 색상 보면은 솔직히 이게 만져봐도 플라스틱인지 유리인지 알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너무 고급지게 잘 뽑았기 때문에 사실 디자인만 보고서는 굳이 강화유리가 아니어도 돼요. 많은 분들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경도 같은 경우에 강화유리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스크래치에 굉장히 강하고요. 반면에 플라스틱은 경도가 약하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파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드랍 테스트를 해봤을 때 요즘 강화유리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플라스틱이 더 강한데요. 요즘 강화유리 기술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파손되는 수준은 두 개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라스틱은 가볍다는 장점이 있고 강화유리는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느껴지는 고급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강화유리가 훨씬 좋긴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S펜인데요. 갤럭시 S 시리즈 최초로 갤럭시 S21 울트라
울트라에만 S펜을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은 와콤 모듈이 들어가지 않아서 S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나 아니면 갤럭시 탭 시리즈에 들어간 그 모든 S펜 호환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S펜이 딸려있는 케이스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펜 모드를 해도요, 손은 인식하는데 S펜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런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S펜을 갖다 대기만 해도 인식이 되고요. 펜 모드로 가면 바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데도 이렇게 터치가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7번째는 카메라인데요. 사실 카메라에 끝나는 게 가장 많이 들어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세 가지 모델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 모델 S21과 S21 플러스는 카메라가 아예 똑같아요. 1200만원서의 f2.2 초광각 카메라, 1200만원서의 f1.8 광각 카메라, 6400만원서의 f2.0 3배 줌이 되는 망원 카메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울트라는 트리플 카메라가 아닌 쿼드 카메라예요. 초광각은 똑같고요. 1억 800만화소의 f1.8 광각 카메라, 1000만화소의 f2.4 3배 줌이 되는 망원 카메라, 1000만화소의 f4.9 10배 줌이 되는 망원 카메라가 들어있고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초고화소, 초고배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100배 줌이 가능한데 얘네는 30배 줌까지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사진 찍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트라가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요게 10배 줌, 요게 3배 줌, 요게 이제 10배 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개의 화질 차이를 보시면요, 이 링 부분 살아있는 느낌이 확실히 울트라가 표현이 좋죠. 실제로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전면 카메라도 울트라가 훨씬 좋습니다. 자, 다음 8번째는 레이저 AF인데요. 계속 말씀드리기 좀 지겹지만 요것 또한 울트라 모델에만 들어간 기능이에요. 일반 모델과 한번 비교해 드리자면 레이저 AF가 뭐냐? 요 플래시 위에 있는 요 빨간 게 보이는 게 바로 레이저 AF입니다. 이 빨간 거에선 빛을 내뿜는 역할을 하고요. 요 아래 부분에 지금 안 보이지만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레이저 AF가 들어가서 초점 잡는 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초점 전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일반 모델은 어떻게 보이냐면요, 레이저 AF가 빠진 이 일반 모델도 굉장히 초점 잡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실 후면을 날리는 뭐 보케, 인물 사진 모드 같은 경우에 따져보면은 레이저 AF가 있는 게 결과물이 더 좋습니다. 다음 9번째는 램인데요. 이거 갖고 사실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때 체감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램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21과 21 플러스는 램이 8GB고요. 참고로 기존의 S20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램이 12GB였어요. 그런데 우리 울트라 같은 경우에 기본 모델이 12GB, 그리고 고사양 모델이 16GB이기 때문에 일반 모델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램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램을 실사용할 때 어떨 때 많이 느끼냐? 예를 들면 인터넷 하다가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다시 인터넷 사용하러 갈 때 인터넷이 다시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새로 고침. 특히나 안드로이드에서는 램이 적을수록 그런 리프레시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 10번째는 용량인데요. 용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실 126GB도 판매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S21과 S21 플러스는 단일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256GB로밖에 살 수가 없고요. 그런데 울트라 모델은 다릅니다. 256GB와 512GB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갤럭시에서 용량은 막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 왜 바뀌었다고 하는지 말씀드리자면요, 요거는 노트 20 울트라거든요. 자, 여기 유심 트레이를 빼서 보면 짜잔, 누가 봐도 유심과 SD 카드 들어가는 이 두 가지 공간이 나눠진 게 보이는데 S21 울트라를 딱 눌러서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유심 트레이밖에 없습니다. SD 카드 슬롯이 아예 사라졌어요. 기존엔 사실 그 SD 슬롯을 이용하면 뭐 1TB까지는 무난하게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기본 용량이 끝이기 때문에요, 저같이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는 헤비 유저 같은 경우에는 256GB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것 또한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음 11번째는 크기예요. 폰으로 잡았을 때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나고요. S21 플러스와 울트라도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반 모델과 울트라랑 비교해보면 훨씬 많이 차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크기 스펙 같은 경우에는 가로 71.2, 세로 151.7, 두께 7.9, S21 플러스는 가로 75.6, 세로 161.5, 두께 7.8, 울트라 모델의 경우 가로 75.6, 세로 165.1, 두께 8.9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S21보다 S21 플러스가 두께가 0.1mm 정도 더 얇고요. 다음 12번째는 무게입니다. 자, 우선 가벼운 S21 무게예요. 정확히 170g이 나오고요. 이건 유심칩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2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00g이 나와요. 이것도 유심칩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대망의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230g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들었을 때는 S21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S21 플러스도 크기가 큰 거에 비해서는 꽤나 가볍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묵직한 느낌,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케이스까지 무거운 걸 끼시게 되면 분명히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어요. 다음 13번째는 배터리인데요. S21 같은 경우에는 4000mAh, S2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800mAh, S21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5000mAh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놀랐던 건 뭐냐면요, 바로 S21 플러스의 배터리예요. 4800mAh나 들어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좀 작은 태블릿의 배터리 사이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모델 중에 S21 플러스의 실사용 시간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14번째는 색상인데요. 먼저 갤럭시 S21의 색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메인 색상인 팬텀 바이올렛, 그리고 팬텀 그레이, 팬텀 화이트, 팬텀 핑크 총 4가지 색상이고요. 갤럭시 S21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팬텀 블랙, 팬텀 실버, 팬텀 바이올렛, 팬텀 핑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트라 모델이 조금 특이한데 지금 보시는 팬텀 실버가 있고요. 그리고 팬텀 블랙, 이 2가지 색상이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색상이고 삼성닷컴에서 한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색상은 팬텀 티타늄, 팬텀 네이비, 팬텀 브라운 색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트라 모델의 색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취향별로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마지막 15번째는 가격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자, 가격 같은 경우에 갤럭시 S21은 999,900원이고요. 갤럭시 S21 플러스는 1,199,900원이에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은 총 2가지인데요. 256기가에 12기가 램을 탑재한 이 친구는 가격이 1,452,000원이고요. 최상급 모델이죠. 512GB에 16기가 램을 탑재한 이 친구는 1,599,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모델과 가장 높은 모델의 가격 차이는 무려 60만 원이나 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이 가격 부분을 잘 따져보신 다음에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솔직히 이제 스마트폰 스펙이 굉장히 다 상향 평준화돼서 웬만한 플래그십 스마트폰들의 스펙은 그냥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작고 디자인이 예쁜 스마트폰이 좋아 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갤럭시 S21 이 친구로 가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디자인도 크기도 배터리도 성능도 고루고루 갖추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갤럭시 S21 플러스 이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디자인보단 그냥 현존 최고의 스펙, 그냥 현존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때려박은 그런 진짜 가장 좋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좋아 라고 하신다면 갤럭시 S21 울트라를 사시는 게 맞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존 최강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가장 핫한 스마트폰이 갤럭시 S21 시리즈 이 3가지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총 15가지의 차이점을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취향껏 혹은 주머니 사정껏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를 보시고 누르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